안녕하세요. 김컨입니다. 오늘은 직무 중에 총무직무, 기승전 총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없는 팀이 없는 총무직무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오늘은 총무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보시죠. 총무, 직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다 총무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제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총무가. 총무 지원하시는 분 확실한 건 제가 지난번 올린 제 영상에 이 사무행정이라는 그 NCS 기준으로 사무행정이라는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와 총무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무행정하는 거하고 총무가 같은 거 아니야라고 뭐 직장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NCS 기준은 다르게 나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딩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총무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총무 뭐나 보죠. 회사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랍니다.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및 복지 지원 그리고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를 수행한다. 자, 총무가 뭐냐라고 여러분의 어떤 제출 서류나 면접이다 아니면 뭐 이직을 위한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되는 총무를 하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누구의 자산이죠? 예, 회사의 자산이죠. 그리고 또 회사의 대내외적인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업무 중에 많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 지원, 뭐 복지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요 세 가지가 총무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무는 잠깐 필기를 깔끔하게 최대한 해볼게요. 총무는 이렇게 총무 들어갑니다. 총무가 뭐 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회사에서 행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중 하중에 죄송한데 하고요. 총무가 뭔 일을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중 하중에 상 점수를 받으려면 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 10가지 능력 단위.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행사 지원 관리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한다. 비품 관리, 차량 운영 관리, 용역 관리, 업무 지원, 문서 관리, 복리 후생 지원, 총무 보안 관리 등등입니다. 회사마다 이걸 꼭 10개가 아니라 뭐 이걸 뭐 통합시키거나 더 세분화시켜서 가지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총무에 대해서. 하지만 10가지 범주 안에 있는 게 총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스스로 질문, 여러분이 가끔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 우리 회사에는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 회사에는요,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는요, 총무 지원이 아니라 이건데요, 막 이래요. 경영 지원 해놓고 관리 해놓고 총무, 뭐 재경, 뭐 이런 식인데요. 전 여기에 관심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총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재무 경리 파트를 하나로 합쳐서 뭐 이름을 소위 경영지원팀, 뭐 경영관리팀 이렇게 묶어서 하기도 합니다. 별도로 총무팀이 나누지 않고요. 또 요즘엔 총무팀이라는 용어가 조금 과거적인 느낌이 드니까 총무팀이라는 이름을 좀 안 쓰고 뭐 경영지원, 지원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총무의 기능은 변함이 없다. 뭐 주로 하는 게 사업 계획 수립부터 행사 지원 그리고 복리후생 지원까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구체적으로 요 10개의 능력 단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NCS 기준으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요 분류 기호는 무시하시고 이 총무 지금 알아보고 있죠. 총무 직무. 총무 직무가 제가 이거라 그랬어요. 밑에 10가지 요것들 그렇죠? 각각을 보죠. 자, 총무 직무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무 업무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거나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거쳐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회사 규모라든지 업종이라면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때 총무팀에 속한 분들은 알거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서 관리 그리고 복지 후생 뭐 이런 요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많이 해요. 지원 요것도 많이 하죠. 행사 지원도 많이 하는데 사업 계획 수립은 어느 부분을 총무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조금 큰 조직이다 싶으면 사업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업에 대한 계획 예산이죠. 나오면 총무팀보다는 어떤 전략팀, 기획팀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가 있고요. 총무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부동산 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 능력 단위 10개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뭘 설명을 좀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총무 문서 관리라 그랬죠. 요거가 많다고 했죠. 요거 보면 총무 문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문서 유지 관리하기, 우편물 수발신하기, 주고받는 쪽.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우편물들, 또 우리 회사에서 고객이나 대외적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들, 그러니까 인쇄물 관리 등등입니다. 사실 그 직장 경험이 없는 분들 생각엔 뭐 회사에서 우편물 수발신이 뭐 많겠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메일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좀 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우편물 수발신 그 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자, 문서 유지 관리. 문서 유지 관리가 뭔 일이 많겠어라고 하지만 또 비효율적으로 꽤 많아요. 문서처를 해야 되고 일련 번호를 붙여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는 방법들이 회사마다 있기 때문에 다 있다. 업무 지원 볼까요? 뭐 인장 관리, 출장 관리, 재직명, 사무공간. 재직명 관리 같은 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총무팀원이라 그러면 재직명 관리를 맡다 갔다 그러면 할 일이 많아요. 뭐 재직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뭐 은행에 대출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 해주세요. 뭐 저는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 해주세요. 뭐 별의별 증명서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람 함은 계속 입사하고 퇴사하잖아요. 사람이 들고 나지 않습니까? 이때도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온 사람을 또 우리 회사 사람으로 서류 정리를 해야 되고 나가는 사람 맞게끔 임금 퇴직금 다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고 등등 이런 서류들이 요 총무팀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가볼게요. 제가 혹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총무 직무 설명하다가 깜빡하거나 뭐 빠뜨린 게 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데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댓글에다가 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 업무 중에서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업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 지원이라 하면 뭐다? 예, 요거 저 사문 무시하시고 수준이니까 업무 지원은 요겁니다. 인장 관리하기, 출장 관리하기, 재직명 관리하기, 사무공간 배치하기. 요게 업무를 지원한 겁니다. 이 외에 업무를 지원한다는 말은 꽤 많겠죠. 많은데 제일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자, 업무 지원이란 뭐다? 보니까 업무 지원이란 회사 사람들이 업무상 발생되는 인장, 도장입니다. 도장. 회사의 도장.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뭐 증명서 발급할 때 증명서 관련된 도장도 찍어줘야 되니까 인장 또는 출장, 재증명 관련 요청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고 업무용 시설을 관리 개선할 수 있다. 능력이다. 이런 겁니다. 회사는 대부분이 법인 형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즉 법인이라 하면 법인격체란 말인데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회사의 예산으로 의자 하나, 뭐 심지어 노트 하나, 그 공책 하나를 사더라도 그건 증거가 남아야 되고요. 또 사기 위해선 여기 있죠. 결제라 그러죠. 인장을 맞든지 프로세스에 맞게끔 가야 됩니다. 즉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 지원이라 하면 요 네 가지 주요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더라. 그리고 업무 지원이라 하면 이런 정의다라는 걸 이해하셨고, 자, 특히 인장 관리 볼까요? 맨 위에 인장 관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장 관리를 위해서 회사의 인장 관리 규정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건 또 조금 더 회사 들어가시면 배울 건데 그 조직마다 법인, 도장들이 인감이라고 그러죠. 많죠.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서류에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제를 맡아야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다. 이게 뭐다? 인장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그 수행의 어떤 기준이다. 또 사업 부서 단위의 신설 또는 폐쇄에 따라 인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 보면
분실, 도난, 오용 등 인장사고 발생 시 관련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도장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뭐다? 인장관리. 그리고 인장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지식은 인장관리 규정을 알아야 되는 지식, 관리 업무 절차를 알아야 되는 지식, 기술은 정보 처리 능력, 문서 처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장 부실 시 문제 해결 능력, 그죠. 그다음 태도, 보안 의식, 그죠. 도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안 의식 철저히 하셔야 되고, 윤리 의식, 청렴 결백, 윤리 의식, 그리고 꼼꼼한 일 처리 태도 등도 필요하겠다. 자, 이런 태도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난 총무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과 내 성향과도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장관리가 뭐 총무 일의 일부분이지만 인장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좀 꼼꼼해야 될 것 같고, 윤리의식이나 보안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좀 성향상 좀 꼼꼼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총무 직무를 지원하지 말라,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그다음에 출장 관리. 출장 관리. 직장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거나 출장을 빈번하게 한 직무에 계신 분들은 출장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출장 관리를 하면 회사의 대외 경영항을 파악해서 출장 관리 규정을 재개정할 수 있다. 출장 관리 규정도 회사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불명확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체계가 잡힌 조직들은 출장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도 지급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거 있죠. 그다음에 항공사별 노선 요금을 비교 분석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 경력 개선할 수 있다. 이건 항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가실 때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럴 때 계속 조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가 좋다, 어떤 서비스가 장단점이 있다, 가격은 어떻다 비교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듯이 회사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야 되고 비행기로 뭐 비행기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 합리적인 어떤 선택의 표,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총무팀의 직원의 팀원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비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다 등등도 있고요. 어떤 지식이 출장 관리에 필요하냐? 출장 관리 규정을 아는 거, 협상의 방법. 협상의 방법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출장을 가는 직원 입장에선 몇 월 며칠 날 뭐 가고 싶어 하고, 또 지원 출장 신청서를 봤더니 그 시간대 항공료는 너무 비싸거나 좀 부담이 되거나 규정이 어긋나면 직원과 협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뭐 단체로 회사 입장에서 뭐 어떤 항공 여행사에 B2B로 거래를 뚫을 때 또 협상 테이블에 가야겠죠. 우리는 단체로 주문할 거니까 좀 가격을 단체 할인해달라 등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게 협상 방법, 비자 발급 프로세스, 기술은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수집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등등. 여기서 기초 외국어 능력 하면 여러분들 당황하실 거예요. 나 영어 못하는데, 외국어 못하는데.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출장이라 하면 국내 출장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지만 해외 출장이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는 잘 없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도 우리 제품을 또 해외 박람회에 알리거나 교류하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CEO라도 해외 출장 나갈 때 출장 프로세스를 대신 대행해 줘야 되니까 기초 외국어 좀 읽어볼 수 있는, 대부분 영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도들 쭉 써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자, 재직명 관리. 사실 그 사원급의 총무팀, 사원급의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총무의 일 중에 하나가 이 증명서 발급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증명서 발급도 전자결제로 자동으로 쫙쫙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는 총무팀에서 수기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법인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뭐 각종 증명서들이 많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등 여러 가지들의 어떤 증명서에 대해서 직원 입장, 법인 입장에서 증명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증명서 종류를 아는 지식, 발급 절차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정 방법도 알아야 된다. 기술은 어떤 기술이 필요해? 증명 관리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 능력, 개정 사유 파악 능력, 그리고 어떤 태도 똑같죠. 보안, 윤리, 또 빠르게 적시 지급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보시고 또 사무공간 배치하는 것도 총무팀의 일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떤 사무공간 보시면 배치도에 따라서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부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배치도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사무비품 재배치할 수 있다 등등. 그 지식은 배치 방법, 표준 계약서,
용역업체와 책상 의자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계약서 작성, 기술, 공사 비용 견적 분석 능력, 도면 작성 능력은 모르겠어요. 이건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뭐 내가 총무팀원이 잘하기 위해서 CAD를 알면 좋죠. 나쁠 건 없지만 필수는 아니다. 태도, 안전수칙, 내부에 대한 서비스 태도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무 직무의 고려 사항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나 관련 서류, 재직명 발급대장, 재직명 서류, 사용인감, 민정관리, 출장관리 요 단어들이 어디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시면 좋고요. 당연히 또 뭐 자소서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남들을 잘 지원하니까 총무에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자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신입 레벨에서 총무팀에 지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으로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쓰시는데 뭐 좋다 나쁘다 판단을 못 내립니다. 다만 군 행정병 직무를 했다는 게 총무팀에 일어나는 일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건 맞아요. 다른 직무 경험보다 좋죠. 근데 행정병을 했는데 요 재직명 발급이나 뭐 인장 관리라든지 뭐 출장 관리라는 내용을 좀 섞어 보시라는 겁니다. 서류나 답변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총무팀에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좀 암시는 했지만 PC, 컴퓨터, 문서 작성 능력, 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등 문서 작성 능력이 필수가 되고요. 꼭 문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선 아까 제가 문서를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출력, 종이로 출력해서 또 그걸 처리를 해서 화해를 시키죠. 그래서 복합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등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는 어찌 보면 그 조직에 돈을 버는 부서는 아닙니다. 근데 흡사 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보면 가장 흡사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다양한 굳은 일들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각자 맡은 학생은 학생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총무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불편함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지원해주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총무가 어떤 일을 하냐라고 봤을 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능력 단위 요소들을 좀 쭉 파악을 하셨다가 여러분의 서류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총무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뭐 설명을 다 한다고 했고요. 총무의 능력 단위 요소들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뭐 쭉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드시 총무 쪽의 어떤 직무를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 상황이시라 그러면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총무에 대해서 좀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아 이거 좀 무슨 단어인지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또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내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에 빨리 응답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총무는 회사 지원하는 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총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프로페셔널하게 딱딱딱 얘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직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